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집콕, 큐레이션, 6주년, 마지막 퍼즐인데요. 먼저 마지막 퍼즐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달 31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윤종신 씨의 하차 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두 번째 자리는 총 68명의 스페셜 MC가 자리를 채워왔습니다. 마침내 개그맨 유세윤 씨가 고정 MC로 합류하며 MC 완전체의 마지막 퍼즐을 마쳤습니다. 내 자리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비워졌던 이 자리의 주인공 바로 유세윤 씨입니다. 야. 자, 라스트 MC는 이제 8년 만에 복귀됐는데. 도루묵이라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루 유세윤이네요. 그렇게 사람이 없었나요? 유세윤의 개그동기 4분을 모셨습니다. 전설의 19기 특집. 빈정상에서 안 나왔는데 고맙습니다. 장동민 씨가 이제 스페셜 MC로 진행 실력을 굉장히 이제 화풍이 되면서 은근히 MC로 거론이 됐어요. 맞아. 살짝 기대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할 수 없죠. 떠들썩했었죠. 아니 그리고 빈자리가 나중에 또 생길 수 있잖아요. 아주 독을 품었네. 강유미 씨도 새 MC 합류 소식에 고개를 갸우뚱했다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 그 세윤 오빠가 이제 영미랑 이제 또 둘이 또 궁합도 잘 썩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케미는 이제 세윤 오빠는 저랑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진짜요? 예. 아니면 이제 영미 씨랑은 동민 오빠랑 좀 둘이 좀 맞네. 코드가 좀 맞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네. 넌 역시 사람 오는 눈이 제로야. 저희들도 이제 사실 약간 좀 고민하는 고민이니까 여기가 이제 그래도 음악 프로인데 뮤지션 하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다 올게 아니냐. 올게. 이런. 오늘이 완개죠, 오늘. 완개. 완개. 네, 이날 게스트로는 유세윤 씨의 KBS 19기 동료 개그맨들이 출연했죠. 그의 합류를 축하하는 동시에 거침없는 입담을 펼쳤는데요. 의원들은 이번 라디오스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유세윤 씨가 좀 깐족되고 좀 건방진 캐릭터를 누구보다 잘 소화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 MC로 합류하자마자 그런 면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희 씨가 유세윤 씨 때문에 소가리를 했었다는 게 뭐예요? 그래? 세윤이가 아마 그 첫 버라이어티가 불량아빠 클럽인가요? 맞아요. 김구라 선배님. 내가 했던 건데. 그게 원래 세윤이 자제가 저한테. 아, 그래? 첫 버라이어티가 저한테.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버라이어티 좀 안 풀리더라고요. 그거 잘했겠다. 더 기분 나빠, 그게. 더불어서 안영미 씨와의 또 케미스트리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같은 개그맨 동료로서 두 분이 굉장히 재치 있게 리액션을 좀 주고받고 또 토크도 살리게 될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날 출연했었던 장동민 씨나 황현희 씨 둘의 케미스트리가 이렇게 좋을 줄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장동민 씨는 되게 좀 정이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황현희 씨는 정말 지독한 개인주의자 캐릭터. 이 둘이 정말 부딪히는데 제가 좀 개인주의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줬어. 아니야, 피해는 없었어. 집합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뭐 그게 있었죠. 다른 선배랑 회의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못 왔어요. 걔 대신 혼날 사람. 걔 안 왔으니까 걔 대신 혼날 사람 그랬더니 그랬죠. 우리 동기가 전부 다 손을 같이 다 들었어요. 황현이 혼자만 안 들고 있었어요. 내가 왜 혼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지금도 걔 대신 혼나고 싶지가 않다. 저는 사실 심정적으로는 황현희 씨를 조금 더 응원하긴 했어요. 본인의 개인주의. 네, 그런 개인주의적인 얘기들을 특히 그 동기들끼리의 정이라는 것들, 어떤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시기에 계속해서 나는 아닌데 하는 그게 결과적으로 더 재밌는 걸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랑카라는 예명을 얻고
정철규라는 본명을 잃어버린 그 정철규 씨의 등장이 매우 반가웠는데요. 방송에서도 외국인으로 섭외가 돼서 거기에서 인연을 맺은 우즈베키스탄 방송인 덕분에 우즈베키스탄 드라마에도 출연을 해서 화제의 인물이 되고 또 이후에는 좀 공백 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또 다문화 강사라는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서 그것을 위한 멘사 회원에도 도전을 하고 이것 자체가 일종의 인간 드라마로서의 형식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때 활동했지만 좀 지금은 잊혀진 사람들이 나와서 조명을 해주는 것도 라디오스타만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회차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집콕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네, 지난 3월 31일에 방송된 글로벌 도네이션 쇼 W 관련 키워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송된 W는 세계 곳곳 빈곤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기획된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 집콕 기부라는 컨셉으로 나눔의 방법을 소개하고 응원 무대를 펼치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헬로. 유나 랑가 언니 모니가. 귀여워. 엄마 같아. 무슨 뛰면 안 된다는 게, 그쵸? 어디 가지? 웅덩이. 오늘은 빨래를 한다고. Rembe sige gologo, pagano ni gologo. Tige jabazogone balwa marilipiran dalam. Mama, no baba. Nabiro ko banggaganyo, bato nirang kulana na. Mama bilita no baba. 안동으로 일단 갑니다. 정원일기의 타이틀이 나오죠. 아, 오랜만이다. 우와, 이거 지난 우리 여름 방송 때. 예? 맞아. 나 지금 얼마 있어. 맞아요, 맞습니다. 애가 농약 치고 이런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밝아진 것 같아. 저는 김노환이고요. 저는 동훈이고요. 저는 동탁이고요. 저는 이십니다. 오늘은 집속이 컨텐츠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책상이 저렇게 쭈르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 침대가. 여러분 지금 식사하고 계신 거 압니다. 자, 입에 물고 계신 거 꼭꼭 씹으시고 오래 씹으셔야 돼요. 오래 씹으시고 네네. 씹으시면서 전화기 드시는 거예요. 네. 어디로 전화해야 되냐? 1577 9510. 잊지 말아요. 희망을 전하는 방송이었던 만큼 시청자들의 반응도 따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예상대로 훈훈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W를 통해 방구석에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희망을 전하는 모든 손길을 응원합니다. 방송 보면서 후원을 시작했어요. 좋은 방송 더 많이 해주세요. 저번 방송도 챙겨봤다가 후원했었는데 그 돈이 모여서 잘 쓰인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프로그램의 좋은 취지를 응원하고 덕분에 후원을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프로그램과 함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해주신 시청자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글로벌 도네이션 쇼 W 어떻게 보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 봉사도 사실 어렵고 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어려워진 시대인데 이런 도네이션 프로그램이 집콕 컨셉이라는 게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MC들도 시청자들처럼 방에서 앉아서 진행을 하는 건 거의 처음 저도 접했던 것 같고 가수들도 약간 자취방으로 이렇게 약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곳에서 노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도 거기 이제 출연한 가수들 또는 진행자들과 교류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같은 시선의 방향으로 연출되어 있다라는 걸 보면서 더 이렇게 가깝게 느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이돌이나 지금 뭐 화제가 된 가수분들을 섭외해서 좀 시청 효과를 노린다는 점이 충분히 보였고 이제 긍정적으로 그것도 이제 변화를 갖고 오신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나 좀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4명의 MC들이 굉장히 좀 진행이 좋았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막 왁자지껄 떠들고 재미있게 막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또 소소한 웃음 같은 걸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동안이 남매가 고구마를 선물을 했는데 비슷하게 생긴 이거. 이게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경만 MC 아저씨. 광희 삼촌 듬직한 거. 듬직한 거. 고마워 동원아. 그래 이거 백지영 가수가 날씬하고 키가 크니까 날씬하고 키가 큰 거. 이분들이 후원에 대한 좀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여러 번 비춰져서 훨씬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사에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또 아이들이 갖고 온 고구마를 직접 출연진들에게 전달하는 모습 자체가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 후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식의 실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코너가 꼭 있었으면 하는 시청자로서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방송이 코로나19라는 맥락, 그러니까 전 지구적 재해의 맥락을 가지고 또 집콕 그런 도네이션을 하긴 했는데 저는 여기서 보여줬던 얘기들이 뭐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굉장히 큰 뭐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만 이제 유독 원조가 몰리고 그렇지 못한 상시 존재하는 윙급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한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양실조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같은 것들이 항시 존재했고 모르진 않죠.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그런 면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항시 존재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그 민감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좀 자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날 이제 백지영 씨가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사실 사랑 노래인데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정말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뿐인 거죠. 근데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줄 의미 있는 기획들 계속해서 등장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큐레이션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4일 방송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새 코너 서프리즘 관련 키워드입니다. 서프리즘은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빠른 호흡의 큐레이션 코너인데요. 이날 방송에선 할리우드 대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인생을 역발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조명했습니다. 상어가 등장하지 않는 상어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 Steven, are you director or a cheater? Are you trying to cheat the audience?
실제로 조스에서 상어는 영화 초반 지느러미만 살짝 등장하다 무려 81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어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900만 달러를 들여 만든 조스는 제작비에 무려 50배를 벌어들이며 흥행 대성공. 영화계에서 역발상으로 성공한 감독은 또 있습니다. 타이타닉, 아바타로 전 세계를 평정한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의 감독 데뷔작이었던 피라냐 2. 그런데 I've got fired. Why? They got money from America. They don't need me now. 이탈리아 제작사는 투자만 받고 중간에 그를 해고해버렸는데요. One day I started to have vision. A ruthless robotic killing machine rising from flames. And I started to write about it. 하지만 They love the script but don't let me to direct it. Piranha 2. Come on, you know I can handle this. Piranha 2. 제임스 카메론의 흑역사인 피라냐2가 발목을 잡는 상황. 이때 그의 역발상이 빛을 발합니다. If you let me to direct it, I will sell the script for $1 for you only. Really? Yes. $1 딜을 수락한 사람은 신생 제작사 대표 게일.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결혼까지 했다는 거. 역발상이 명작을 만든다. 서프리즘 코너가 차용한 큐레이션 형식은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해서 배포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위원들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새 코너 어떻게 보셨어요? 코너 자체는 재밌게 봤어요. 기존 서프라이즈에서 있었던 뭐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같은 프로그램에 비하면은 이런저런 이제 그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집들을 한 다음에 재현 배우 인터뷰 같은 걸 넣으면서 되게 빠른 호흡으로 되게 정보 전달 효율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그런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기획 의도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과 좀 맞느냐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알고리즘으로 키워드 연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두 가지 얘기를 몇 가지 챕터로 나눈 다음에 그 약간 좀 역발상이라는 그 키워드를 좀 묶어서 같이 엮은 정도지 않나 싶거든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사실 이게 확장이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의 확장성보다는 그냥 이미 완결된 얘기를 그냥 이제 챕터로 나눠서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알고리즘의 비법은 공개되지 않잖아요. 구글이든 유튜브든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서프리즘의 알고리즘이 어떤가는 시청자들이 보고 각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무엇을 소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재현 방식이 훨씬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서프리즘 코너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사실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놓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경험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영화 조스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원작 소설이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는 아가리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적이 있다. 저는 이번 서프리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거든요.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메시지까지 전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회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사실은 그 해외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인데 참 서프라이즈는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은 잘 붙인 게 아닌가 성공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매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전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계속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보고요. 서프리즘 코너를 좀 다음에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6주년인데요. 위건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지난 4일 방송된 복면가왕 관련 키워드입니다. 6주년 특집으로 채워진 이날 방송에서는 국내 복면가왕 출연진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시작했는데요. Congratulations, everyone. I love you guys. I can't wait to see you all again. 항상 상상도 못한 정체와 그리고 편견을 깨는 무대로 더더더 사랑받는 프로그램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복면가왕 사랑합니다.
뭐야?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단식은 하늘을 가리우며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이곳 희망은 이미 날개를 접었나 라젠카 save us 라젠카 save us 라젠카 save us save us save us save 레전드 가왕으로 손꼽히는 음악대장 하현우 씨의 스페셜 무대와 6주년 특집 퀴즈 등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기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복면가왕의 화제를 이끈 최다 연승 가왕의 주인공 하현우 씨가 등장해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5년 전 복면가왕에서 본방사수 못했던 라젠카를 6주년 기념해서 영접하게 되네요. 복면가왕을 통해서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몰랐던 사람들을 알게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면가왕 6주년 축하합니다. 이처럼 오랜만에 모습을 비친 음악대장 하현우 씨의 무대를 반가워하는 반응과 함께 복면가왕의 6주년을 축하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복면가왕 6주년 특집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현우 씨가 그 라젠카를 부르는 순간 뭐 오늘은 뭐 이만하면 되었다. 이걸로 나는 오늘 만족하였다. 오늘 뭐 MBC가 할 건 다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음에는 또 뭐 7주년이든 8주년이든 기념을 한다면은 하루 정도 경연은 좀 쉬고 전설적인 가왕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클레오파트라라든가 되게 레전드 가왕들을 초청해서 정말 이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무대들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들려주는 것만으로 시청자들의 귀호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현우 씨가 했던 인터뷰 중에 본인의 구연승을 깨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연승을 누가 깰 것이냐 사실은 시청자들은 그걸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큼의 또 무대를 좀 기대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재밌었던 게 윤상 씨랑 그 유영석 씨의 퀴즈 대결인데 우리 동네 음악대장 하현우 씨가 가왕 방어전에서 부른 노래 5곡 말해주세요. 유영석 나왔습니다. 팬이에요, 팬. 봄비 매일매일 기다려. 매일매일 기다려. 라젠카. 그거는 도전자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봄비. 민물장어의 꿈. 아닙니다. 약간 명절 특집 프로그램 보는 느낌도 있으면서 사실은 윤상 씨가 그런 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희소성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그게 재밌었습니다. 그 6주년을 뭐 출연진들과 또 제작진만 만들어간 게 아니라 평가단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윤상 씨와 유영석 씨라는 그 평가단의 좀 대표적인 캐릭터로 가면을 만들었고 실제 그들이 무대에 나와서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6주년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상적인 이벤트들로 의미 있게 채워진 특집이었다는 평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복면가왕에서는 어떤 반전의 무대로 강력한 즐거움 선사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